안녕하세요. 사례로 알아보는 쉽고 빠른 식품 표시 기준을 설명드릴 식약처 안심 캐릭터 케어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양성분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품의 정보 표시면에는 제품명, 소비기한, 원재료명 등과 함께 영양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영양 정보를 표시할 때에는 나트륨, 탄수화물 등 영양성분의 명칭, 영양성분 함량,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각각 표시해야 하는데요. 다만 열량과 트랜스 지방의 경우에는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제 영양성분표 작성을 위한 영양표시 10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따라하면 영양성분표를 어렵지 않게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1단계, 우선 내가 만든 제품이 영양성분 표시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2단계, 표시할 영양성분을 결정합니다. 3단계, 2단계에서 정한 표시할 영양성분에 대한 함량을 구하고 4단계는 영양성분의 표시 단위를 결정합니다. 5단계는 표시 단위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을 산출하고 6단계는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퍼센트 비율을 산출합니다. 7단계는 제품의 포장 형태,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영양성분 표시 도안을 선택하고 8단계는 표시 서식 도안에 영양성분 표시값을 적용합니다. 9단계는 영양성분 강조 표시를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마지막 10단계는 오류사항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검토합니다. 이제 각 단계별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표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1단계부터 표시 단위를 결정하는 4단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 제품이 영양성분 표시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가공식품 중 영양 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데 과자, 캔디류, 빵류 등이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입니다. 그리고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 식품이 아닌 경우에도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성분을 표시하길 원한다면 표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양성분 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현재에는 182개 식품 유형에만 영양성분 표시 의무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얼음, 추잉껌과 같이 영양학적 가치가 낮은 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식품 유형도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 추진 중이니 개정사항은 추후 개정이 완료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확인하세요. 현재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도 있는데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 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 가공품, 그리고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과 축산물,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그리고 식육 및 안류는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제 2단계, 표시할 영양성분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영양성분에는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이렇게 9가지 영양성분과 영업자가 영양성분으로 강조 표시하고자 하는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무 표시 대상 영양성분 외의 영양성분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때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영양성분은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이어야 합니다.
영양 성분별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입니다. 식이섬유, 리놀렌산, 비타민, 나이아신, 엽산, 판토텐산, 바이오틴, 칼슘 등의 36개의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3단계, 표시할 영양 성분 함량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 정한 영양 성분에 대한 함량을 구하는 것인데요. 영양 성분 함량을 구하는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영양 성분의 표시값과 실제 측정값 사이에 허용 오차를 규정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의 경우 실제 측정값이 표시량의 120%를 넘으면 안 됩니다. 다만 배추김치의 경우 나트륨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30% 미만이어야 하고요.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의 경우에는 실제 측정값이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성분 규격이 표시량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측정값은 제품에 표시한 함량 이상이어야 하고 성분 규격이 표시량 이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품에 표시한 함량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음 4단계, 영양 성분의 표시 단위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제품의 총 중량이나 포장 형태, 섭취 방법 등을 고려하여 표시 단위를 총 내용량당 또는 100g당 또는 단위 내용량당 또는 1회 섭취 참고량당 등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요. 이때 실제 섭취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지, 식품 간 함량 비교가 쉬운지, 계산이 쉬운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제품의 영양 성분 표시 단위를 결정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제품의 포장 형태에 따라 표시 단위를 결정할 때 이 순서에 따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 1회 섭취 참고량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표시 단위 결정 프로세스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영양 성분 표시 단위 결정 프로세스에 따라 60g짜리 머핀이 6개 묶음으로 포장된 빵류 제품의 영양 성분 표시 단위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빵류의 1회 섭취 참고량은 70g입니다. 이 제품은 6개로 구성된 단위 제품이므로 표시 단위 결정 프로세스에서 예로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제품의 단위 내용량 60g으로 100g에 미치지 못하고 1회 섭취 참고량인 70g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아니오로 가겠습니다. 이 제품은 총 무게가 360g으로 총 내용량이 100g보다 많으며 빵류의 1회 섭취 참고량인 70g의 3배, 즉 210g을 초과하므로 예로 가겠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은 단위 내용량 당과 총 내용량당 병행 표시하거나 단위 내용량 당과 100g당 병행 표시 또는 총 내용량당 표시 그리고 100g당 표시 이렇게 총 4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빵류는 1회 섭취 참고량이 있는 식품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제 식품의 1회 섭취 참고량이 있는 영양 성분 표시 단위 결정 프로세스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의 총 무게가 360g이므로 총 내용량이 100g을 초과하고 빵류의 1회 섭취 참고량 70g의 3배인 210g을 초과하므로 예로 가겠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은 1회 섭취 참고량 당과 총 내용량 당으로 병행 표시하거나 1회 섭취 참고량 당과 100g당 병행 표시 2가지 방법이 가능하며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위 내용량인 60g 당으로만으로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단위 내용량이 1회 섭취 참고량인 70g보다 적기 때문에 당연히 단위 내용량으로만 표시할 경우 소비자에게 잘못된 영양 정보를 제공하겠죠. 이렇게 표시 단위를 결정했으니 표시 단위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을 산출해야 하는데요. 영양성분 함량을 산출하는 5단계부터 최종 10단계까지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슈로와 함께 자주 하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양갱에 영양성분 표시가 없는데 위반 아닌가요? 양갱은 식품 유형이 캔디류라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입니다. 다만 제품의 최소 판매 단위의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cm 이하인 식품이라면 영양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공품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칼슘에 대한 영양 강조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도 영양성분 표시 도안에 영양 표시를 하여야 하나요? 네, 표시해야 합니다. 기타 가공품은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영업자 스스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자 하거나 강조 표시를 하고자 할 경우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 표시를 하는 식품에 해당되어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영양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9가지 의무 영양성분과 강조하고자 하는 영양성분의 명칭, 함량 및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급식 업체에만 제공되는 냉동만두 제품에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나요? 냉동만두 제품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되지만 그 자체로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다른 식품을 제조 가공할 때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라면 영양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품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인지질의 함량을 의무 영양성분 9가지와 함께 영양성분 표시 도안에 표시하려고 합니다. 베타카로틴과 인지질을 영양성분 표시 도안에 표시할 수 있나요? 베타카로틴, 인지질 등의 성분은 제품에 직접 첨가하지 않지만 원재료 중에 함유된 성분이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양성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베타카로틴, 인지질 같은 성분은 영양성분 표시 도안에 9가지 의무 영양성분과 함께 표시하지 않고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성분 및 함량 표시 기준에 따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영양성분 함량을 구하기 위해 시험 검사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이때 분석은 반드시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나요?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에 있어 영양성분 함량을 구하는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 기관에 의뢰하거나 자사 분석 등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영양성분의 표시값과 실제 측정값 사이의 오차는 영양성분별로 정해진 허용오차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참고로 식품 및 축산물의 영양성분을 분석하는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 기관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중량, 제품명이 다르지만 사용되는 원재료, 제조 공정 등이 기존 제품과 동일하면 기존 제품의 영양성분 분석값을 사용해도 되나요? 제품의 중량 또는 제품명이 달라지더라도 사용되는 원재료, 제조 공정 등 다른 조건 등이 동일한 경우 기존의 영양성분 분석치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양성분 표시값에 대한 신뢰성은 업체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식이섬유의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 3g 대신에 3000mg으로 표시할 수 있나요? 영양성분 함량 단위는 제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영양성분 단위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식이섬유의 경우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단위와 동일하게 그램 단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의 영양 표시는 현품의 표시 그대로 한글 표시 사항에 표시하여야 하나요? 한글 표시 사항이 아닌 수입식품 현품의 영양 표시는 국내와 수출국의 표시 기준, 시험법 등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 수입식품 현품에 수출국 언어로 표시된 영양 성분 함량과 국내 표시 기준에 따른 함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식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적합하게 영양 표시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양성분 작성 방법을 알려드린 식약처 안심 캐릭터 케어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